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핫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동에서 발생한 이슈를 모아보는 시간 3분 중동입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지난 7일 예루살렘에서 민경 충돌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죠.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측 간의 무력 충돌 전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알 악사 사원에서 발생한 민경 충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그에 대응하여 선제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후 양측 간의 로켓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기갑부대와 포병부대를 가자지구 주변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부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지난 2014년 50일 전쟁 이후 6년 만에 투입이 됩니다. 한편 2014년 당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양측 도합 2200여 명이었는데요. 올해도 지상군 투입이 결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런던과 보스턴을 포함한 서구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는 반면 서구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방어권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양측의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정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15일 외신이 다수 입주한 가자지구의 잘라타워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주요 외신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다행히 공습 1시간 전 소개령이 내려져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스라엘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비공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은 발표가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16일 회의가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배우 겔 가도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남겼다가 극우 유대주의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집단 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소요 사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겔 가도스의 메시지처럼 집단 광기의 시간이 끝나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